이어서 6장 유도장애로 가봅니다. 자, 유도장애에는 정전유도장애가 있고요. 전자유도장애가 있습니다. 먼저 정전유도장애를 살펴보는데요. 자, 우선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성점 잔류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남아있는 전압이겠죠. 원래는 우리가 중성점의 전위는 0으로 유지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렇게 중성점과 대지 사이에 어떤 전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중성점 대지 전압을 중성점의 잔류 전압이죠. 중성점 잔류 전압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일단 각 선로에서의 정전 용량 CA, 그다음 여기에 정전 용량 CB, 얘와 얘 사이의 정전 용량 CC 이렇게 잡고 각 선에 흐르는 전류를 역시 IA, IB, IC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삼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이 전류의 합, 회로이론 시간에 배웠죠. 벡터적으로 더해보면 0이 돼야죠. 그래서 이걸 적절히 정전 용량이 흐르는 전류값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요 유도 과정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해두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성점 잔류전압 공식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중성점 잔류전압 EN으로 표시했고요. CA, CB, CC는 각 상에 이루는 정전 용량을 뜻하고 분자를 보니까 여기 CA, CB, CC 그 다음에 여기 CA-CB, CB-CC, CC-CA 이렇게 뭔가 윤환된다 또는 순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울 때 여러분 A, B, B, C, CA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억하면서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제 맞는 것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의 E는 이제 한 상의 대지전압이 되는 거죠. 이거는 대지전압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성점 잔류전압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중성점 잔류전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사이의 전압이 0인 것이 우리가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0전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중성점 잔류전압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0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0이 될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0이고 자, 이 부분이 0인 상황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분자가 다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곱하나 나누나 필요 없이 그냥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가 0인 상황 즉 얘네들이 같으려면 CA가 CP와 같아야 되겠죠? 얘가 0이려면 CB와 CC가 같아야 되겠죠? 또 얘가 0이려면 CC와 CA가 같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면 되겠네요. 즉 중성점 잔류전압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그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이 CA, CB, CC가 모두 같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상을 평형을 만들어주는 즉 선로정수의 평형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 회로이론 시간 또 앞에서도 배웠죠? 이거 전력공학에서 연가하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연가를 해주게 되면 중성점 잔류전압이 0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점 잔류전압이 0인 경우 자 어떤 점들이 우리가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성점 잔류전압이 0일 때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소 리액터 접지에서 자 만약에 여기에서 지락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중성점 잔류전압이 없을 때 자 요 EA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즉 L과 C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간단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즉 이런 병렬 공진에 의해서 결국 이 전류가 최소가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장점이 있었죠. 이거 앞에서 우리 소리액터 접지할 때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중성점 잔류전압이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런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중성점 잔류전압이 0이 아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이 세 개와 함께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L과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직렬 공진이 되어도 결국 이 값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뭔가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잔류 전압이 발생해서 이런 직렬 공진에 의한 이 잔류 전압이 그대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중성점 잔류 전압이 0이 아닌 경우에 이런 이상 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잔류 전압을 0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한다? 연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CA, CB, CC가 모두 같게 되면서 중성점 잔류 전압이 0이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잔류 전압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연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송전할 때 3상을 우리가 송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평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의 정수배 구간으로 나누고 전선을 적당한 구간마다 바꾸어서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것인데, 즉 A상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갔다면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첫 번째, 아시죠?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평등하게 배치해주는, 즉 평형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가 연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바로 연가에서 그 특징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직렬 공진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그래서 연가를 하게 되면 이 직렬 공진이 방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유도장애 감소가 됩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옵니다. 연가했기 때문에 유도장애가 감소가 되고요. 선로정수가 평형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유도장애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유도장애라는 게 뭐냐? 전력선 근접하는 통신선이 있다는 거죠. 전력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가까이에 이런 통신선이 있을 때 이 전력선에 의한 정전 유도, 우리 정전 용량 그러면 C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에 의한 유도가 발생하게 되고, 또 전자 유도, 전기 자기에 의한, 즉 자기에 의한 유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이런 유도 현상이 발생하고 이 통신선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유도장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전유도 장애가 있고요. 전자유도 장애, 정전유도 장애는 C에 의해서, 전자유도 장애는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그리고 고조파 유도 장애라는 것도 있네요. 이것은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런 정연파가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끊기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죠. 이건 정연파가 아니다, 즉 고조파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 이런 것들에 의한 고조파 유도 장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는 이 정전 유도 장애를 살펴보는데, 즉 이렇게 고압과 통신선은 상대적으로 저압이죠. 이런 차에 의해서 여기에 각각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정전 용량이 있어서 그때 바로 이 둘의 전압차, 이런 영상 전압에 의한 영상 전압, 그렇죠? 상이 우리 불평형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상 전압에 의해서 상호 정전 용량, 즉 C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의해서 정전 유도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유도 장애는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서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러면서도 이쪽 통신선과 이제 상호 유도 작용,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상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니까 영상 전류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영향을 미쳐서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전자유도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조파 유도 장애는 고조파 유도에 의한 역시 잡음 이런 것들이 통신선에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먼저 정전 유도 장애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송전선로의 영상 전압과 통신선과의 상호 정전 용량, 즉 정전 용량 C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이 둘 사이에 송전 선로와 그다음에 통신선 사이에 전압차가 있죠. 얘는 고압이고 저압. 이거에 의해서 상호 정전 용량이 얘가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거의 불평형에 의해서 정전기적으로 이 둘 사이에 유도되는 전압을 정전 유도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또 이 통신선과 또 대지와의 또 정전 용량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한번 보면 이 정전 유도 전압을 즉 전력선, 통신선 입장에서 보면 얘도 대지와의 정전 용량 그리고 여기와 또 대지 전압이 있겠죠. 대지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호 정전 용량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정전 용량 그리고 통신선과 또 대지 사이에 정전 용량 있는데 이때 통신선과 이 대지 사이에 정전 유도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의해서 뭔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요거 역시 저의 다른 강의에선 자세히 증명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과감히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정전 유도 전압, 즉 통신선과 이 대지 사이에 존재하는 정전 유도 전압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냈는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이때 ES 정전 유도 전압의 크기를 한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요거 어디서 봤습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중성점 잔류 전압과 거의 똑같죠. 뭐만 다르냐면 여기 CA, CB, CB 이거까지 똑같은데 요거 나머지 다 똑같아요. 플러스 CS 얘가 지금 덧붙여져 있는 거 요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겠죠. 이 정전 유도 전압 통신선과 대지 사이 이루는 전압 이게 정전 유도 전압입니다. 중성점 잔류 전압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중성점 잔류 전압은 아까 Y결선에서 중성점에서의 전압. 근데 식이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전 유도 전압도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전압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중성점 잔류 전압과 같은 맥락이죠. 아, 그러면 어차피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중성점 잔류 전압과 동일한 조건을 써주면 되겠네요. 뭐였습니까? CA, CB, CC가 모두 같으면 여기에서도 정전 유도 전압 자체도 0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역시 뭡니까? 연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역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중성점 잔류 전압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적어봅시다. 중성점 잔류 전압은 뭐라고요? 요 식에서 얘만 빠진 거 어디 봅시다. 우리 아까 했던 중성점 잔류 전압의 공식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플러스 CS만 없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때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두 개가 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외우면 이거 반드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중성점 잔류 전압 먼저 외우시고 아 여기에 플러스 CS만 붙은 게 정전 유도 전압이구나. 그리고 둘을 0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은 CA, CB, CC를 다 같게 만들어주고 연가를 시키는 거구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면 중성점 잔류 전압도 0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중성점 유도 전압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전 유도 전압이죠. 정전 유도 전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연가가 이미 돼 있을 테니까 평상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정전 유도 전압이 0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0이 돼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냐? 이 전력선 하나에서 땅으로 이렇게 지락이 생겼을 때 그때의 정전 유도 전압은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정전 유도 전압은 3CS 3C죠. 3C. 여기에 존재하는 정전 용량은 C라고 했을 때 여기 총 3개니까 그래서 3CS
그리고 여기에 대지와의 정전 용량 CS. 그러니까 그 둘을 더한 것분에 3CS. 그리고 여기 V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V0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의 그때의 영상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여러분들 유도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역시 다른 강의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유도 과정에 의해서 설명해 두었지만 요거 여기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C라고 했을 때 3CS 플러스 대지와의 정전 용량 CS 분의 3CS 그 다음에 영상 전압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한 선이 지락됐을 때 이 정전 유도 전압 방금 유도 과정은 생략했지만 요거 여러분들 차후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정전 유도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 영상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즉 평상시에 지락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연가를 해뒀기 때문에 정전 유도 전압은 0이지만 일선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영상 전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전 유도 전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즉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로 간격을 크게 해야 되겠죠. 우리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콘덴서에서 배웠잖아요. 거리를 멀게 하면 이게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력선에서 통신선을 최대한 멀리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크게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자, 삼상 평형시의 정전 유도 전압은 0이지만 이렇게 일선 지락시 정전 유도 전압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만들기 위한 것은 뭐다? 연가를 시킨다. 완전 연가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정전 유도 장애는 정전 용량 C를 생각해야죠. C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즉 이 둘 사이에 전압 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즉 영상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정전 유도 전압 공식과 함께 그래서 얘는 영상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국 이 C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이런 정전 유도 장애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전자 유도 장애로 이어가겠습니다.